자, 뉴턴 제3법칙.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자, 뉴턴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이 작용 반작용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 작용을 해야 돼. 자, 두 물체가 있고, A하고 B 두 물체가 있고, 자,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인데, 그 힘의 크기는 무조건 동일해야 되고, 방향은 반대, 그리고 동시에 작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하지 혼자 존재하는 건 없는 거거든.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 두 힘의 관계를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 불러준다. 자, 그러면 봐봐. 자, A하고 B 두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 두 물체 사이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야. 그러면 이 힘은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고, 이 힘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야. 그러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면 이 두 힘은 합력이 0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합력이 0이라고 말할 수 있어? 당연히 없지, 그치? 자, 없는 이유는 뭐냐? 이 힘의 합력이라는 것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각각 다른 물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 합력을 절대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힘은 반드시 작용 반작용,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반작용 되는 힘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거든. 근데 항상 합력이 0이면 모든 힘의 합이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가속도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은 절대 합력을 구할 수 없다. 각각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대신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지 청력이라든지 이런 힘들이 대표적으로 작용 반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야. 근데 합은 구할 수 없어. 그럼 뭐가 성립이 되느냐? 자, F는 MA라는 게 당연히 성립이 되겠지. 마이너스. 그래서 MA를 곱한 값이 서로 같을 것이고,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가속도는 작아질 것이고, 이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는 커질 거야.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F는 MA가 성립이 된다. 자, 그리고 이 작용 반작용은 이 작용 반작용하고 구별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 두 힘의 평형.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 자, 이 두 그러니까 힘이 두 개일 때 두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형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한 물체에 반대로 작용하는 크기는 같은 두 힘을 우리가 힘의 평형 관계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 물체에 두 개 이상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합력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야. 그러면 합력이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의 합이 0이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평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평행이 아니라 평형. 그래서 이 힘의 평형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힘의 합력이 0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작용 반작용은 합력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그 이유는 두 물체 사이에 각각 작용하는 힘이지만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자, 그러면 힘의 평형은 뭐냐? 한 물체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두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합력을 0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불러준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작용 반작용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구하는 방법이 있어. 되게 쉬워.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 요거의 반작용은 뭐냐? 주어 목적어를 바꿔주면 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야. 항상 주어하고 목적어. 왜냐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꿔주면 작용 반작용 관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게. 자, 중력하고 수직항력.
자, 중력의 반작용은 뭐지? 수직항력? 아니야. 자, 중력과 수직항력은 제가 한 물체를 중심으로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무슨 관계에 성립이 되는 거야? 그치? 힘의 평형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러면 중력의 반작용은 뭐가 되는 거야? 주어 목적어를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주어 목적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력이 무슨 힘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중력은 누가 누구를 잡아당긴 힘이야? 그렇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은 당연히 뭐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자, 예를 들어서 나도 지금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 지구가 나를 잡아당겨. 근데 나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야. 그 힘은 반드시 동일해.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고 당기는 만큼 나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지구에 딸려가는 거지? 이유는 요것 때문이지. 힘은 동일해도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어떻다? 크기 때문에 내가 지구에 딸려가는 거지 지구가 나에게 딸려오진 않는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직항력을 볼게. 자, 수직항력은 자, 이거 개념 알아야 돼. 접촉면이 자, 접촉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자, 떠받치는 힘이야. 자, 다시. 자, 수직항력이 뭐라고? 접촉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야. 그러면 요거의 반작용은 반대로 물체가 접촉면을 어떻게 떠받칠 수는 없잖아. 누르는 힘이야. 자, 물체가 접촉면을 누르는 힘. 다시 말해서 압력을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수직항력은 접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그의 반작용은 물체가 접촉면을 누르는 힘이 된다. 자, 그럼 세 번째 장력을 보자. 얘는 똑같아. 지구가 추를 잡아당긴 힘의 반작용은 추가 지구를 잡아당긴 힘. 그치? 자, 그러면 장력을 보자. 자, 장력은 누가 누구를이야?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그러면 요거의 반작용은 뭐가 돼야 돼? 물체가 실을 당기는 힘이겠지.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 되고, 자, 주어 목적어를 바꾸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다. 반드시 존재하는 힘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책상을 때렸어. 그럼 내 손도 아프잖아. 이유는 책상도 나를 때렸기 때문이야. 항상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반대되는 힘이 있는 게 분명한 거고, 이 작용 반작용의 얘는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고 하자. 자, 수영을 할 때는 내가 물을 뒤로 밀치지. 자, 뒤로 힘을 줘. 근데 앞으로 나가잖아. 내가 뒤로 힘을 주는데 앞으로 나가. 이거는 물이 나를 밀어주기 때문이지. 다시 말해서 반작용을 이용해서 나가는 케이스란 말이야. 자, 걸을 때도 마찬가지야. 자, 내가 걸을 때도 잘 봐봐. 나는 땅을 뒤로 밀쳐. 근데 앞으로 가잖아. 그 이유는 땅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기 때문이야. 자, 로켓이 출발을 할 때 로켓이 날아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땅을 박차야지. 그래야지 땅이 로켓을 들어 올려주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작용 반작용의 얘는 반작용을 이용한 케이스. 그러니까 내가 주는 힘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작용 반작용의 대표적 예가 된다.